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퇴진 문제. 과연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이 해법을 찾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 분주한데요. 새누리당은 주류와 비주류가 내년 4월 퇴진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비주류는 8일까지 여야 협상이 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야 3당은 임기 단축 협상 요구 자체에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오늘 3개항을 발표했는데요. 조금 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보면 국민의당은 다소 유연한 여지가 또 있어 보입니다. 자, 기존 합의대로 다음 달 2일 이번 금요일이죠. 본회의 표결을 추진한다. 이것이 이제 야권의 방침입니다. 한편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에 박영수 변호사를 임명했고요. 이 인물은 굵직굵직한 대기업 수사를 이끌었던 것으로 명망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 조사에도 응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잠시 후에 새 남자의 정치 수사에서 관련 주제로 다양한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 수다 문을 열겠습니다. 폴리뉴스의 이강윤 논설위원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사저널 소종섭 전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이거 여기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지난한 과정이긴 한데 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 이 의원님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정치권 빈자리 같아 보이는 곳으로 던져 넣은 찔러 넣은 공. 국민과 대통령이 지금 강력하게 대립하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네. 한 달째.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 수위는 점점 더 강해지고 촛불의 방향은 한 곳으로 모아지고 있고 이것을 여야 간의 대립 내지는 협상 이걸로 싹 바꿔보려는 좀 저의가 엿보이고 현재 네. 국면으로 봐서는 국민들을 대단히 또 한 번 분노케 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간교한 계략이라고 봅니다. 아, 간교한 계략. 네, 제가 사지선다로 드릴게요. 사지선다? 네. 야권에서 나왔는데 1. 꼼수. 네. 2. 이간계. 이건 표창원 의원 말이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기 있었죠. 추미애 대표가 얘기한 교란책. 여기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 대부분 무서운 함정. 이건 박지원. 예. 어느 게 제일 가까워요? 저 어제 대통령 담화 보자마자 페이스북에 올렸고 많은 댓글들도 받고 의견도 일부 경청했는데 교란책이라고 보는 거 맞고요. 아. 제가 달았던 제목도 교란책인데 네. 쭉 하루 지나놓고 생각해 보면 꼼수다. 꼼수다. 교란책이든 꼼수든 거기서 그거고 큰 본질적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가지 표현이. 사지선다 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네, 근데 덫이 있다라는 건 역시 박지원 남네요. 아, 자. 그 사지선다를 최영일 앵커가 다 외웠네요, 네 가지를. 아니, 하도 정치권에서 말이 많이 나와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들어있지 않나 싶은데, 일단, 그동안에 1차, 2차 사과문 했던 부분과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그 기본 인식에는 변화가 없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어쨌건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그 부분에서 일부 이제 잘못된 그걸 활용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어쨌든 나는 그냥 국가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다. 그런 쪽으로 사익을 취한 것이 없다. 이런 네. 기본적인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대통령의 인식.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그 부분은 계속해서 변함이 없다라는 것. 그것은 인식 변화와 함께 어떤 향후에 이제 특별검사 어떤 조사까지 대비한 그런 언급으로 네. 보여요. 역시 주목되는 것은 이제 그 임기 단축이었는데 그 부분은 1차, 2차와 달리 임기 단축이라는 건 어쨌건 그 가능성, 실제로 퇴진할 수 있는 가능성 부분을 보였다라는 부분에서 과거와 달라진 부분이긴 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일단 임기 단축이라는 이것이 너무나 불분명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 헌법상에 본다면 대통령은 일단 단임 으로 한다. 그렇죠. 예, 단임으로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탄핵을 한다. 이 두 가지만 지금 헌법에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네. 어디에도 임기 단축이라는 것은 없어요. 거기에다가 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렇죠. 법적 절차라는 게 또 뭐냐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국회의 결정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지를 열어둔 듯이 보이지만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실체가 불분명한 언어들로 가지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은 결국은 국회가 개헌을 통해서 어떤 임기 단축 문제를 처리하는 식으로 대통령 본인의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고 그것은 현재의 탄핵을 어떻게든 막아보고 그렇죠. 탄핵의 국면을 개헌 국면으로 돌리기 위한 대통령의 어떤 고단수의 그런 노림수가 숨어 있는 그런 담화였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이게 중간만 잠깐 끊어서 보면 좀 이렇게 담담한 회고 같아요. 지난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예. 청백리의 표상 같은 이야기인데요. 저는 뭐 정계은퇴 선언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렇게 말하는. 아니 누가 근데 사익을 추구했다고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공소장도 안 읽어봤나 봐요. 네. 밑에서 다 갖다 프린트 출력해서 갖다 주었을 텐데 공소장에 보면 사익을 취했다 이런 건 시효자도 없고요. 네.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서 적극적 남용이든 결과적이든 간에 그건 네. 법원에서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겠지만 누구누구 아무개 등이 이익을 편취하는데 어쨌거나 영향을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공범, 종범 얘기가 나왔죠. 한글을 제대로 잘 독해가 안 되나 봐요. 쓸데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익 부분들이 이제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일을 했는데 제가 그 일로 인해서 돈을 받거나 어떤 향응을 제공받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저의 행위로 인해서 제3자가 상당한 어떤 이득을 취하게 됐을 때 그것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됐을 때 그 부분이 저한테도 이제 이른바 그것이 제3자 뇌물수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은 이번에 어쨌든 나는 순수한 생각으로 여러 가지 문화융성이든 뭐 그런 스포츠 재단들 만든 거든 이렇게 순수한 생각으로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고 네. 그 과정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은 없다라는 얘기를 자꾸 강조를 하는 것인데 네. 문제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최순실 씨와 그 최순실 씨 주변의 이른바 최순실 일당이 상당한 이득을 얻은 것들이 그동안에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도 이 대통령의 어떤 공모 혐의와 관련해서 제3자 뇌물수수 이 부분에 상당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정황도 뭐 그동안에 광고회사 강탈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뭐 특검이라든지 이제 탄핵이 되면은 더 헌재에서 심리를 하겠지만 이 법률적으로 봐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정치권의 대응을 이제 논의해봐야 될 텐데요. 그 전에 지금까지 이제 흐름을 보면 대통령이 1차 사과를 하고 언론에서 거짓을 밝히고 예. 촛불이 커집니다. 2차 담화가 또 나오죠. 언론에서 또 거짓을 밝히고 촛불은 더 커집니다. 이제 한 달 만에 3차 담화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5차 지난주 서울만 150만 촛불 집회가 지나가고 나서. 그러면은 이게 이 촛불 집회 민심, 이 의원님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더 커질 것으로 보세요? 그럴 것 같습니다. 어제 그 공소장 어제 대국민 담화. 네. 4분 30초. 예, 아주 짤막하던데 그냥 간단히 요약하자면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개념인 임기 단축이라는 걸 들고 나왔고요. 네. 여전히 죄의식이 없다. 뭘 잘못했는지를 여전히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공사가 구분이 아주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했고 네. 자기가 어떤 점으로 지금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는지를 법률 보좌를 받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내적 의식화가 안 돼 있다는 게 명확히 드러났고요. 그래서 무슨 개헌을 좀 논의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이건 그다음에 정권 이양이란 단어도 썼어요. 네, 정권 맞습니다. 이양을 준비하겠다. 정권 이양이라는 것은 정통성 있는 합법적인 정부가 역시 정통성을 갖춘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에게 임기를 정확히 마치고 헌법에 따라서 정치권의 권력을 넘기는 게 정권 이양이에요. 네. 지금 이거는 대단히 아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탄핵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퇴학 조치 아닙니까? 학교로 말하면. 네. 쫓겨나는 거거든요. 아주 쉽게 말하면 그냥 네. 징계 해고예요. 일반 회사로 치면 징계 해고.
근데 일반 회사는 고용주인 사장이 하지만 대통령이니까 고용주인 국민이 징계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슨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해달라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고도 여전히 모르고 있다. 그러면 국민들의 반발 지수가 커질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소 국장님도 이 민심의 수습은 여전히 어렵다. 그렇죠. 일단은 저는 뭐 늘 제기되는 거지만 이 대통령의 사안을 보는 진정성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 가장 먼저 기본 인식의 변화가 전혀 없다라는 부분들이 과거부터 아까 이제 사익 추구한 게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나는 정말 선의로 했다. 이 부분을 계속 그것을 초창기면 몰라도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국민들이 그걸 믿어주냐는 말이죠. 그동안에 많은 사건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이 전제가 돼야 대통령이 정말로 내가 잘못했다라는 부분을 정말 진정성 있게 참여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네. 그다음에 다른 얘기를 해도 이게 어느 정도 호소력이 있는 건데 보면은 거기서부터 인식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임기 단축을 포함한 이런 부분들도 저는 지난번에 그 원로들이 국회의장을 포함한 원로들이 제시했던 방법 있지 않습니까? 명예퇴진론. 그렇습니다. 그게 저는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좀 거의 마지막 길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한을 명기를 하고 네, 4월 이전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했죠? 국가를 위해서 현재 상황에서 직무 수행이 더 힘들다고 판단이 되니까 4월이면 4월, 5월이면 5월까지 내가 대통령직을 내려놓을 테니까 그 안에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주면 그 사람 중심으로 임명하고. 이렇게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두고 어쨌건 새로운 정권으로 이양해가는 그게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방법이 아니었나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처럼 이제 임기 단축 어떤 법적 절차 국회의 결정 이렇게 모호하게 이렇게 하면서 탄핵 국면을 피해가고 시간을 더 끌면서 국면을 개헌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온 국민이 사실상 네. 다 실시간으로 보고 그 해석을 다 바로 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참 저는 대통령이 그 기회를 자꾸 놓쳐버리는 것 같아서 참으로 실기하고 안타깝습니다. 있다. 그렇습니다. 계속 실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아까 가지만 네, 보태고 싶어요. 말씀하세요. 10초만 할게요. 네. 대통령이 일관되게 헌법과 법률 체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말한 임기 단축 네. 이거 비법률적 발상이자 법률에 없는 겁니다. 네.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유일한 것은 국회에서 하는 탄핵밖에 없습니다. 네. 명백히 헌법에 있는 체계를 놔두고 왜 전혀 법률에게도 없는 임기 단축이라는 걸 들고 나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지점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실 때 이 의원님께서 정치권 구체화하면 이게 국회일 거예요. 예. 그 빈틈으로 정확히 찔러 넣은 공 얘기를 예. 하셨어요. 그래서 간교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확히 찔러 넣었기 이게 때문에. 지금 뭐 효과가 없이 대통령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정치권은 어제 이 제3차 담화 공을 맞고 예.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일부 지금 동요하거나 이거 뭐지 하고 이제 각자 안테나와 계산기들을 막 돌리고 있겠죠. 정치권은 이 날라온 공, 이 숙제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각자 소유하고 있는 PC가 486급이냐 펜티엄급이냐에 따라서 계산 속도가 좀 다를 텐데 계산 결과도 다르고 저는 이 국면에서는 좌고우면하는 것이야말로 상황을 더 나쁘게 꼬이게 하는 것이고 그 개인 또는 그 그룹 어떤 뭔가 이렇게 자꾸 그 정치적 계산을 하려고 하는 네. 그룹에게 훨씬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손해가 갈 것이다. 지금은 이 어제 대통령의 기습적인 제안, 저는 기습적인 제안이라고 네. 표현하고 싶어요. 누구도 이런 생각은 잘 못했기 네.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일고의 가치가 없다. 그리고 국민 촛불 민심의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탄핵을 계속 추진해 하려고 했던 것에서 변동되는 상황을 발견할 수 없다. 네. 흔들릴 것이면 흔들려라. 그리고 새누리당 비박계의 동요나 불참으로 인해서 탄핵안이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야권으로서는 그건 상처받거나 체면에 손상이 가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지금 비슷한 맥락에서 조금 전에 저희가 이영호 국민의당 대변인 인터뷰를 했더니 네. 9일은 모르겠지만 2일 날 이번 주 금요일에 탄핵 발의해서 투표 들어가면 부결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이 박지원 위원장도 그걸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비박계를 너무 몰아붙이기만 하면 민주당을 이제 이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결될 수 있다. 그러면 부결되면 지금 이제 야권은 상처가 없다고 하셨지만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격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소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부결되면은 그런 측면이 있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하지만 부결됐을 때 국민들 사이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를 예상해 보면 그것이 과연 면죄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굉장한 폭의 어쨌건 이 새누리당을 향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시화될 거고 그게 국회 전반일 수도 있지만 어쨌건 핵심적으로는 새누리당 쪽의 책임론이 더 제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현재 국회가 일단 탄핵 쪽으로 이제 큰 틀의 방향을 지난번에 잡았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담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새누리당 비박계가 한번 이제 크게 흔들렸지 않습니까? 흔들리면서 여러 가지로 입장 변화들이 좀 생기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의 고민 일단 오늘 야 3당 대표들이 만나서는 2일 날 하는 걸로 일단 방향은 잡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새누리당 비박계가 입장 정리를 9일 날 하자 이렇게 입장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정병국 의원 인터뷰 라디오 인터뷰를 들으니까 그럼 만약에 야3당이 2일 날 그냥 표결을 강행하면 붙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랬더니 정병국 의원 얘기는 정치라는 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던데 저도 이게 그냥 뭐랄까 이왕 탄핵할 거면 빨리 하는 것이 여러모로 좀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 정치라는 게 정말 상대가 있고 탄핵이라는 것이 뭐 안 되면 또 하지 또 안 되면 또 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 비박계에서 김용태 의원은 탈당했으니까 그거 빼도 28명은 어쨌건 새누리당에서 야당 무소속 전부가 다 찬성한다고 해도 28명은 찬성을 해줘야 가결이 되거든요. 네.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새누리당 비박계가 9일 날로 방향을 잡은 상황이어서 아마 야권에서도 실질적으로 2일 날 표결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 이 의원님은 지금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고 대통령의 담화는 의미가 없다. 탄핵은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밀고 가야 한다. 부결되더라도 야당은 내상을 입지 않는다. 그럼 부결시킨 사람들에게 오히려 화살이 돌아갈 수 있다. 국민의 이런 입장이신데 그러면 소 국장님 협상 절차를 그럼 9일이라면 이제 일주일 정도가 더 시간 여유가 생기잖아요. 네. 그 사이엔 어떤 과정을 가야 돼요? 저는 일주일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사실. 네네. 그래서 2일 날 표결하는 것과 9일 날 표결하는 것이 다르다. 그러니까 9일 날 표결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비박계 의원들이 더 많이 찬성할 것인가. 네네. 2일 날 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더 세가 늘어날 것인가. 예, 저는 그 부분에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움직임을 본다면 굉장히 지금 친박계 뭐 서청원 의원, 이정현 대표 포함해서 친박계 전체가 굉장히 조직적으로 지금 움직여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도 이미 일정을 하나 밝혔지 않습니까? 다음 주 초에 기자 간담회를 하겠다. 네. 긴 시간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자 간담회 포함해서 저는 또 다른 몇 가지의 시도들이 다음 주 토요일 앞두고 나올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이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지금 얘기하는 대로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야권의 탄핵 그 표결에 찬성하는 쪽으로 간다라는 그 보장이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좀 의문이 있어요, 사실. 네. 예. 저 한 30초만 네네. 30초 드릴게요. 예. 제가 뭐 그런 어디까지나 사견입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사견을 말하는 자리죠, 오늘은. 사견 말하시라고 두 분을 모신 거지. 말하는 게 다 사견입니다. 지금 공직자로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국면은 시민이 지도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광장이 권력의 원천, 그리고 시민이 상황의 메인 키,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국면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정치권의 어느 누구도 청와대는 물론이고 시민과 광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거스르면 곧바로 쓰나미다. 이런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여야가 협상해 달라라는 게 어제 대통령의 한 줄로 줄이라면 이거 아닙니까? 네. 자신의 임기 단축 문제를 여야가 협상해 달라. 진퇴를 논의해 달라. 그런데 참 황당한 게 잘못한 게 없다면서요. 사익을 취한 거 없고 오로지 주변 관리를 조금 소홀히 잘못한 것 말고는 잘못한 게 없다는데 그럼 왜 자신의 진퇴를 국회에 맡깁니까? 사임하면 안 되죠. 그 정도 주변 관리 조금 잘못한 걸로 대통령 물러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금 내적 모순을 벌이고 있고요. 이 일 물론
돌발 변수가 생겼으니까 한 번에 깔끔하게 마무리한다는 점에서는 2일보다는 9일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일견 전 소국장의 방금 분석에 저도 부분적으로 동의하는데 줄어들 수 있다. 일주일쯤 더 여유가 생기면 균열과 동요의 폭은 더 커질 겁니다. 아하, 협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랬고 결국 이 국면에 시민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가장 먼저 드린 이유는 새누리당 의원들 비박이든 친박이든 자신들의 임기는 앞으로도 3년 6개월이 남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아웃되는 것 같지만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은 어떻게든 늘려보려고 하는 게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속성이니까 그런 것이고 탄핵 후에 언제라도 자진 사퇴가 가능하듯이 한번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재추진 물론 법적으로 가능하고요. 그 정치적 효과는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이게 4부의 시간이 한 2분 줄었네요. 네.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폴리뉴스의 이강윤 논설위원 그리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644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한국GM KMAC 2016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경차 부문 2년 연속 1위. 미리 만나는 쉐보레 크리스마스. 스파크 구매 시 최대 120만 원 할인 또는 최신형 김치냉장고를. 대세는 스파크지. 콤보 할부 및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시 1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네,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